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시장 흐름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미련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 알면서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기승전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라고 끝나버리니까 미련만 남고 인내심은 켜야 되는데 야 언제적 인내심이야 라고 불만소리 하시는 분들도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분명 잘 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전략도 저희는 많이 세웠었습니다. 못 간 부분은 왜 못 갔는지, 그리고 잘 가는 건 더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전략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초점을 맞출 거니까요. 다소 자동차 반도체 얘기 지겹더라도 끝까지 늘 체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는 하긴 할 건데요. 다만 다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업종군은 미련까지는 아닌데 아쉬움과 약간 찝찝함이 많이 남는 조선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조선업종과 그리고 조선사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끝도 없었죠. 속보는 정말 많았는데. 그럼요. 수주 단위 자체가 몇 천억, 조 단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참 좋을 거예요. 한국의 조선사가 이제 7월까지 해서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1위, 수주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들도 어제 들려왔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수주 잘 되겠다, 배값이 늘어나겠다, 실적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후판 가격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철광석 가격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게 이제 언젠가는 조선사들한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리스크 아니에요? 라는 얘기들을 1분기서부터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분기 실적에 이것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조선사들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의 공급 가격과 이제 하반기에 포스코가 제시한 가격 괴리도 꽤 있을 뿐더러 이미 지금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제시했던 거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히 조선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후판 가격이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선가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일단 실적에는 그대로 직격탄을 줬으니까 조선사들에게는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조선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수주 2위를 계속 탄력적으로 받아갈 수만 있다면 후판 가격이 적용된 지난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예상돼 있는 선박 발주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보시는 고부가가치 제품, 특히 LP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주만 지금처럼 잘 따낸다면 조선업종은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조선주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의 흐름만 보더라도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증자 이후에 거래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조금 올라섰긴 했습니다만은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5거래일 동안 모두 한 5%에서 9%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그간에 저가 수주 따놨었던 것들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이 실적으로 따박따박 반영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후판 가격 등의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냥 보수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말씀 주신 대로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전략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어제 밤에 드디어 삼성 측에서 공개를 했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요.
폴더블폰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러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스마트폰은 지금 전 세계에서 보급률이 45%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성숙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스마트폰 변화를 겪을 때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카메라 성능 조금 올라가는 정도 이런 느낌으로 기능의 업그레이드 폭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교체 주기 수요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바꿀 만한 의지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외형, 다음 폼팩터가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있죠. 그게 폴더블이다, 롤러블이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대중화되기에는 기술력이 약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이 계속해서 폴더블 폰에 도전장을 냈죠. 2019년도에 삼성이 폴더블 폰을 공개했고 그때 당시에는 비싸고 무거워하며 외면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폴더블 폰을 어제 공개를 한 거죠. Z 폴드 3와 Z 플립 3를 공개를 했는데 뭐 나름 폴더블 폰에 많은 변화를 줬다라고 합니다. 김영롱 앵커는 폴더블 폰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신기하다. 근데 솔직하게. 내 돈 주고는 아직 못 사겠다. 뭐 그 정도? 그런 얘기들 하죠. 예. 저희 이제 아침에 네. 이 헤어 메이크업 팀의 같이 팀장님도 네.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 네. 너무 무겁다. 아. 힘들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벽돌 느낌이 나고 플립 같은 경우에도 제 주위에 이걸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액정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접혀야 돼서 약하다 보니까 좀 잘 깨지기도 할 뿐더러 이게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한번 AS 맡기면 뭐 3주 후에 오세요. 뭐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구성 그 약하다라는 불만을 접수를 하고 내구성 강화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S펜이 지원됐다라는 것은 일단 표면의 이 터치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최초로 언더 패널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화면 안으로 숨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Z 플립 3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4배 커지고 카메라 기능이 올라갔다. 폴더블 폰 최초로 방수 기능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은 사실 지금 이 폴더블 폰에 굉장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곧 추격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넘겨보실까요? 폴더블 폰 시장의 파이는 점점 커질 건데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쏟아낼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진입되기 전에 삼성은 이 시장에서 좀 확고하게 위치를 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이번에 성능 올리고 가격 낮추고 마케팅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일단 이런 소식이 나오고 이러한 파이가 커진다면 우리는 부품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있었고요. 폴더블 폰 관련주에 좀 많이 나왔던 추천주들을 압축을 해보면 힌지에서는 거의 조상님급이에요. KH바텍. 그리고 BH도 OLED용 이 기판을 공급하고 있고 파인테크닉스가 요즘 가장 핫한 이 폴더블 관련주인데요. 이 내장 힌지 단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사들에게. 그래서 관심도를 많이 받았고요. 그 밖에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파인테크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는 남부럽지 않게 올랐는데 네. 이 두 종목은 정말 많이 추천주로 거론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흐름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요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많이 거론된 이들 종목이 이제 빛을 볼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포인트죠. 일단 OLED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염승환 이사의 추천주로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좀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 다음 순환매가 어딜까? 뭐 순환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 타자는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종목군들 한번 추려봐야겠습니다. 네.
갤럭시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간간히 휴젤 인수와 관련해서 이전에 뭐 삼성그룹이나 신세계그룹에서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는 해드렸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오후 5시쯤에 한 언론 매체 단독 보도를 통해서 GS 컨소시엄이 휴젤을 한 2조 원에 인수한다. 이제 막바지 협상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녁에 GS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인즉슨 진행되고 있다. 사실무근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업계에서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휴젤이 5.26%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휴젤의 매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보톡스 시장 국내에서 1위를 점유율을 기록했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미 중국에 진출을 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타임라인을 보셨을 때 EU나 미국 국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타임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진출만 잘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GS 컨소시엄에서도 휴젤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GS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기존의 정유 사업만으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사업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도 물론 많았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뭐 인수랄지 지분 투자 계획만 얘기를 하자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했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인수하려고 했었죠. 다만 중간에 좀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지분 투자 그리고 어떤 당근 마켓 그리고 요교 매각 지분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GS 정유 사업 부분에서도 뭔가 새로운 여기도 그러니까 폼팩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휘발유만 넣는 주유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CES 2021에서 GS그룹이 발표를 했던 게 전기 수소차 충전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외에도 카쉐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리고 드론 택시를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주유소 그리고 여기서 뭐 배달까지 해주겠다라는 계획 나름대로 주유소의 폼팩터를 내놨거든요. 새로운 폼팩터를. 하다 보니까 휴젤은 휴젤대로 매력이 있고 GS그룹은 GS그룹대로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선택지에는 다소 멀리 있었던 종목군들인데 어떤 이 흐름을 보여줄지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휴젤은 빨리 소식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몇 번이고 이렇게 눈독 들이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빨리 결정나서 좀 투자자들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양한 이슈들 다뤄봤고요. 여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역시 오늘도 이슈들을 많이 짚어드렸는데 전략적으로 매수 버튼 누르려면 약간 망설여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업종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도 참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들려오는데 망설여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과거의 아픈 기억, 그리고 두 번째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후판 가격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딱 잘라 말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초에 장기 불황 겪었던 조선주들이 약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운업이 너무 잘 돼서 반사 이후로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약간 상승해서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가를 많이 회복하는 오랜 악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년 4월, 5월부터 벌써 이제 선박의 재료로 쓰이는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목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피크아웃 우려로 주가 하락이 왔고 지금은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 자체가 수주는 많은데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수주가 깔려야지 주가가 그래도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즉 외부의 요인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섹터 자체가 타 섹터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력도가 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주가 지금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 이후, 즉 이제 어차피 2분기도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이고 3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4분기에서는 이제 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좋게 나온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시작하실 거면은 한 8월 말 정도, 그치, 이제 3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조선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탑픽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접근을 하시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만 조선주 최선호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매력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고 한국조선해양을 그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얘기를 했지만 반응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그러면 조선주는 이 정도로만 넘기도록 하겠고 그러면 진짜 공략 가능한 쪽으로 좀 핫한 뉴스가 있는 쪽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으니까 관련한 내용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3 정도 나왔으면 정말 잘 팔려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고 삼성전자로서도 스마트폰 부분 좀 실적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마케팅도 열심히 할 테고 실제로 잘 팔린다면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어제 새벽에 언팩 행사를 보고 좀 잠들었는데, 행사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이제 나온 매력도 이제,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워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 이어폰 다 모두 굉장히 호평이었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다른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바꾸고 싶을 정도로 휴대폰 자체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관심사항은 Z 폴드 3랑 Z 플립 3의 호평으로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할지가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밑에서 좀 이제 샤오미가 원래 화웨이가 좀 많이 치고 왔었는데 화웨이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샤오미가 그 자리를 좀 지키고 다시 이제 들어왔었었는데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지금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언팩 행사 전날에 여기 샤오미도 휴대폰을 출시를 하는 그런 좀 건재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날 장이 안 좋아서 관련주들도 사실 이제 이제 PI 필름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요. 저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워낙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경우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굉장히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되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대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부품주 가운데서 앞에서도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종목 진짜 많이 나열했거든요. 좀 추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종목을 먼저 가져와 봤고 각각 조금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도에 따라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힌지 관련주 제일 가장 위에 있었었는데 KH 바텍입니다.
폴드랑 플립의 핵심 부품이 이제 힌지입니다. 힌지를 삼성전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단독 공급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항상 있어서 힌지 관련주들은 이제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 3, 폴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밀리면서 다 빠진 거지 따로 이제 회사의 악재라든지 기타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I 필름 관련주입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PI 필름 관련주들인 테이펙스라든지 PI 첨단 소재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PI 첨단 소재를 조금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원래 스마트폰 비수기인데 고성장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3, 4분기는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호황까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단연 이제 필름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 관련주입니다. 이 PCB 관련주들이 이전에 PCB 업체들이 워낙 많기도 한데 그 와중에 BH는 폴더블 터치에서 일체형 PCB를 좀 삼성전자에 독점 공부를 하고 있으나 즉 스마트 이제 폴드나 플립 관련주로서 가장 PCB 업체 중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밀려서 조금 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도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오늘도 조금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되는데 그때 한번 오늘이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3개 종목을 추려줬으니까요. 이 3개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휴젤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나온 그 직전까지 좀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는 예전의 흐름들을 많이 봤었을 테니까 휴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GS그룹도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GS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각각의 투자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휴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젤은 GS그룹이 사자연합, 즉 이제 너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사자연합을 구성해서 본입 차례 뛰어들겠다는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이제 나올 것이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매각 지분은 44%고요. 약 2조 2,600억 정도로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좀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약간 2조 원을 약간 밑도는 즉 2조 원 초반대 혹은 1조 원 후반대 수준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휴젤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중국 시장을 일단 선점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용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연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큰데 중국 시장을 뚫었다는 거는 좀 선도적인 위치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요런 이제 매각 노이즈가 오히려 휴젤의 주가 혹은 이제 차트 그다음에 수급을 꼬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순풍을 타고 쭉쭉 가야 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매각 관련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좀 지저분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분기 호실적으로 그다음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포커스가 맞추게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약재로 오히려 매각 이슈가 단기 약재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시외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갭 상승에 따라가지 마시고 1차 매수 적정가로는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G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GS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매출에 대해서 다변화 혹은 이제 신규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단 본업 자체가 너무 이제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GS가 더 좋냐, 휴젤이 더 좋냐라고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휴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S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좀 메리트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휴젤과 그리고 GS에 대해서 각각의 투자 의견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 전략에 잘 반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만 스픽인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반도체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으니 계속 이제 기대감을 갖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이제 어제 조금 하락폭이 많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개인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마이크론 쪽에서 급락이 나와서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즉 메모리 쪽 파트에서 패대기가 쳐지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과매도 구간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팔았는데요. 주요 원인은 좀 디램 현물 가격이랑, 그다음 고정 가격이랑 데드크로스, 즉,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나와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고요. 근데 너무 과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 정도면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가격 자체는 지금 거의 이제 연중 최저점을 도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석유 쪽 수요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4분기 하락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매건 메모리 쪽에만 좀 하나고 이제 비메모리 섹터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모리 쪽 노이즈로 인해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하락폭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쪽은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기보유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가 평균가가 8만 원 중반대, 하이닉스가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평균 단가를 확 낮추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목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메모리 쪽 우려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좀 통 큰 투자를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밖에서 이제 출소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쪽의 투자라든지 국내 쪽의 비메모리 혹은 메모리 쪽에 통 큰 투자를 빨리 하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연히 신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78,100원이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사이에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윗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제 그 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모리 쪽 매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폭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10만 1,000원의 차트상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갭을 기준으로 해서 97,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그 라인에서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평균 단가도 많이 낮춰지고 분명히 이제 반등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메모리 쪽도 당연히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관련 섹터를 메모리 쪽 비중보다는 비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 이제 후공정 업체, 오사트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장비주들은 조금 더 매력도가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이즈 때 강하게 매수하셔도 좋을 섹터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줬고 매수가도 제시를 해줬는데 마음의 여유가 요즘에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이 매수가도 반갑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다만
지금 이 시간을 평단가를 좀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코멘트를 해줬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전략에 잘 녹여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